자, 요즘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요. 자고 나면 우리를 찾아오는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짜 뉴스들을 팩트 체크하는 시간 매일 마련해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끝까지 찾아내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안티프라민을 코 밑에 바르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안티프라민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코로나19 검사 후에 음성이 나오면 검사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어린아이는 덜 감염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끝으로 70대 남성 한 분이 마스크 구입 대기 중에 쓰러져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앞서 우리가 이 브리핑 직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17세 소년 얘기를 좀 나눠봤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언론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 부분 우리 김평론가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취재 능력과 그리고 게이트키핑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떠돌지 못하게 1차적으로 차단해주는 방역망 구실을 해줘야 되는 게 언론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오히려 이런 거의 가짜 뉴스에 흡사한 그런 제대로 취재되지 않은 그런 보도들을 갖다가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한 진단 문제였습니다. 네. 애초에 처음에 그 보도를 했던 그 신문에서는 이 소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최후에 모두 13차례나 진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런 거듭해서 진단했는데 양성이 안 나오고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을 대충 숨기고 여러 차례 하던 과정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했던 것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사망을 했고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엄청난 그 공분이 일었던 네. 상황인데, 실제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양성이라고 기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의 음성 판정처럼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일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그 흔적들이 키트에서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결정이 정확한 그렇죠. 표현인데,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결정이다. 그리고 이런 미결정이 나오면 한 번 더 질본에서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거치지 않고 그냥 양성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수많은 다른 매체들이 어뷰징을 해서 그대로 양성 나온 17세 소년 네. 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영남대 병원은 도대체 뭐 질본과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느냐? 질본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갖다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영남대 병원에서 사용한 그 키트는 뭐 문제가 있다는 거냐? 이러면서 결국 기관끼리 싸움을 붙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대립들이 생기는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들은 이후에 또 잇따르는 그런 후속 보도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런 보도를 했던 것이 정당했던 것인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는 보도에서 네. 더더욱 의혹들이 부풀려졌고 거기서 진단키트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언론의 책임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사회적인 어떤 흉기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미디어 오늘의 금 기자님께서는 네. 이번 일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가정법에 의한 보도를 좀 주목해서 봤었는데 아하. 이번에 사실 10대 사례였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10대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고인 같은 경우에는 외출이 그렇게 잦지도 않았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분이 만약에 양성이라면
사회적으로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문제가 있다, 차질이 빚어질 거다는 식의 가정법 보도가 많이 나오고 네. 또 어떤 보도는 이제 미스터리다라는 식으로 궁금증 중심으로 풀기도 했었는데 그런 보도가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상당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좀 불안을 더 부추기는 효과 네. 그런 걸 유발했던 점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대로 미결정과 양성 네. 이거를 섣부르게 보도하는 바람에 예.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양산이 됐고요. 혼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화면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가짜 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안티프라민. 무슨 관계일까요? 안티프라민을 코 밑에 바르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데 실제로 돌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요. 네. 이 안티프라민은 예전부터 이제 많이 쓰셨던 연고가 되겠고 주로 사실 좋은 약이죠. 예, 네. 그 써보셔서 알겠지만 주로 이제 멘톨하고 이제 캠포라고 하는 이제 강한 향이 나고요. 그다음에 살리실산이라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쓰던 이제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는 네. 그런 연고로 썼는데요.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전혀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실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 우리 6.25라든가 많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이 네. 또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치료약도 없고 몸은 증상은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때부터 하셨던 어떤 간습적인 습관이 남아서 그걸 계속 좀 의존하시고 아하. 이런 면에서 좀 이해는 되지만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의학은 이제 과학이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예방법을 따라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주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치료법과 예방법의 권고를 믿고 따라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안티프라민을 코 밑에 바르면요. 그냥 쓰립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검사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서 돈을 물어내야 될까 봐 무서워서 검사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김평론가님이 네. 체크해 주시죠. 꽤 오래전서부터 나온 가짜 뉴스입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 항상 따라붙는 내용은 무려 검사비가 16만 원이나 하더라. 이런 엄청난 검사비를 내고 특히나 사회의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검사를 받으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뭐 일단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데 검사비가 밝혀지면서 일단은 이렇게 비싼 비용이란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 미국은 취약계층 얼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 받는 것만 해도 100만 원 정도 들고 네. 일단 검사를 못 받아요. 아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사람이 검사를 받을 만한 대상자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이 없으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일본은 심지어 의사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은 퍼센테이지가 그 의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 안 돼요. 네. 그 대상, 그러니까 의사들이 대상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검사 받은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충격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은요, 일단 자기네들이 원하면 사실상 누구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진을 통해서 의사가 당신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좀 검사를 해주세요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도 음성이 나오면 그 사람은 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마땅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순번을 채가지고 자신의 불안을 희석시키는데 그 기회를 사용한 거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방호복을 입고 또 다행히 드라이브스루나 그냥 1인 워크스루라면은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하지만 선별진료소가 그냥 들어가서 그걸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돈을 갖다 쓰게 한 겁니까? 그분을 또 다른 분을 갖다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용만 소액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우리가 일단 보건소에서 검사 대상자라고 분류한 분들, 이분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그것도 여기는 홍콩이나 마카오도 다 포함이 됩니다.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또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에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또 감염증 발생 국가 지역 방문 뒤에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이런 분들은 전부
음성이 나오든 어떻게 되든 다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다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됩니다. 네. 이런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정리해 보면 국가에서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은요, 음성이 나오든 양성이 나오든 그 비용은 나라가 다 부담을 합니다. 다만 겉으로 보기에 증상도 없고, 근데 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예. 내가 꼭 받아보고 싶다 하면 스스로 가서 검사 받을 수 있죠. 있어요. 그렇게 예. 되면 본인이 비용을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그런 분이 자기의 의심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양성이 나왔어. 네, 그럼 돈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 또한 국가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이 진단 얘기가 나온 김에요. 가짜 뉴스들 사이에서 진짜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15분 정도면 알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종전에는 뭐 우리나라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현재도요. 그게 한 6시간 정도거든요. 최소 6시간에서 길면 8시간인데 단 15분 만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이 나왔다는 건데 뭐 검사 비용까지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교수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런 검사법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네. 이제 진짜 나왔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 아마 대서특필 됐을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진단법이 개발된 건 아니고, 네. 진단 방법을 이제 제시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기다려야 많이 되는 거네요. 걸리고, 네. 네, 또 상용화를 위한 어떤 과정에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 갈 길이 뭔가 머네요. 갈 길이 멉니다. 갈 네. 길이 멀고 일단은 좀 좋은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뉴스들 중에는 뭔가 새로운 것에 성공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물론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성공하기까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요. 네. 이제 뭐 여기서 실제로 이제 뭐 진단법을 개발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검사법 중에 하나는 네. 현장에서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검사법. 아하. 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10분, 30분 내로 이제 우리가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신속 진단 검사법은 이제 독감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임신 반응 검사하실 때 소변을 거의 떨어뜨려 놓으면은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네. 그것도 역시 이제 동일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제 임신할 때 소변에서 증가하는 HCG라는 성분에 특이적으로 반응한 항체를 심어놨다가 HCG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색깔이 나타나는 네.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독감도 역시 독감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항체를 심어놨다가 그게 반응을 하면은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키트들이 쓰이고 있고요. 네. 아마 코로나19에서도 이제 그런 키트가 개발되면은 우리가 이제 빨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할지 격리할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우리가 감염 관리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개발돼도 이게 어떤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라고 하는 정확성이 이제 또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아까 영남대 그 제일 민감한 PCR 검사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검사법이 이제 어느 정도 100% PCR만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민감도라도 높으면 민감도라는 거는 우리가 감염된 분을 양성이라고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닌데 양성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떤 우리가 거르는 단계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잘 찾아내는 검사법, 민감도가 높은 검사법을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스크리닝할 때 도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세부 검사를 해보면 되니까 일단 민감도가 높은 검사법만 나와도 우리가 방역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되겠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러스와 인류의 싸움 너무나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어쨌든 빨리빨리 확진할 수 있는 신속 진단법이라고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셨는데요. 인류가 빨리 개발해내길 바라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이 연구자들이 한 몫을 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중에 아이들이 적게 나와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에 어린아이는 덜 감염된다라는 얘기, 김 교수님.
사실인가요? 네,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도 어린아이가 걸린 비율이 적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2.4%, 그리고 국내 통계에서도 소아청소년이 한 6% 정도 이제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과연 어린이가 똑같이 노출됐을 때 덜 걸릴 것인가, 아니면 노출이 좀 덜 돼서 그런 걸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고, 네. 반면에 성인 어른들은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접촉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많이 걸리시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감염은 주로 이제 가정에서 어른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소수지만 또 어린이집 갔다가 어린이집에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직은 그 어린이들이 덜 감염된다기보다는 방학이기 때문에 좀 노출 기회가 노출이 덜 적었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확진 검사를 안 해서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어서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오히려 경계를 좀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20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노출됐을 때 20대가 더 많이 걸리냐, 이제 그건 아닌 것 네. 같고요. 일단 주로 변수가 신천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신천지 교도 중에 20대가 많았다. 네. 특히 중국에서는 남성이 더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더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더 많은 이유는 이제 신천지 교도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20대 여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높게 나온 부분이 되겠고요. 아마 이제 노출되면은 이제 똑같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중증도라든지 위중한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들으신 것처럼 고령의 어르신이라든가 이제 기저질환자가 이제 많이 걸렸는데, 지금 오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했지만 20대 환자 중에 중증 환자가 한 명이 있고, 그중에 위중 환자도 한 분 있고요. 네. 그리고 40대에서도 위중 환자가 한 분 있다. 이렇게 돼서 확률은 적지만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위중 상태가 돼서 인공호흡기나 아니면 체외 순환 장치를 달아야 되는 그런 중증 치료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문제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집안의 가족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젊은 분들도 본인에겐 증상이 약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감염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남을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어떤 젊은 분이 본인이 지금 위중 환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본인이 위중한 상태라면, 아니 그분에게 도대체 이 뭐 몇 %밖에 되지 않는 뭐 확률, 통계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본인에게 위중한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절대로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경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금준경 기자께 이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인데요. 네.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대표적인 언론 오보 사건 중에 하나로 네. 기록되지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SNS상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다가 쓰러져서 사망을 했다. 이런 보도가 속보에 이름을 달고 막 나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 기사만 보면은 글쎄요. 우선 금 기자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있었던 기사인데 시간이 네. 다소 지나긴 했지만 상당히 좀 주목을 해서 지적을 해봐야 할 사례이기도 하고, 네. 여전히 이 오보에 대한 정정을 접하지 못한 시청자, 독자들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기 그렇게 때문에 알고 계신 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좀 드리는데요. 우선 13일 오후 4시에 YTN에서 갑자기 리포트 하나가 속보로 나갑니다. 네. 마스크 달라 대기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YTN이 이제 7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늦었다면서 마스크를 빨리 사게 달라고 항의하던 이 남성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보도를 하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기사가 오보였던 거죠. 오후 7시에 3시간 만에 YTN이 오보를 시인하고 보도를 정정하는데요. 어떻게 오보가 발생했는지 상황을 좀 짚어보면 네. 당시 기자가 구급대원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구급대원이 심정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자는 심정지라는 말을 듣고 사망으로 착각을 해서 기사를 내보내게 됐던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TN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철저히 파악하고 사과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YTN은 정정을 했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이미 또 온라인에서 많이 받아쓴 언론들. 그렇죠. 네. 기사가 또 대표적인 게 뉴스원에서 나왔던 건데 마스크 사려고 아침부터 줄 섰다가 70대 노인 사망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절인데요. 이 남성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을 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다른 언론사나 다른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걸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즉 사실인지 아닌지 모호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또는 기사를- 전해졌다. 맞습니다. 알려졌다와 전해졌다는 표현이 있으면 직접 취재한 게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특히 두 매체가 뉴스원은 통신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YTN은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수천 개 언론사들이 통신사와 보도 전문 채널의 보도를 가장 신뢰하고 그 보도를 보고 받아쓰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점을 좀 감안했을 때 또 위중한 오보였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YTN 기사 내용인데요. 이 70대 노인이 버럭했다는 게 과연 기사 제목에 들어갈 만한 팩트였을까? 그러게요.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다가 항의하다 쓰러졌다는 걸 할 수 있지만 이 버럭이라는 표현 좀 자극적이면서도 네. 뭔가 이제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는 거를 강조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5년에도 비슷한 오보가 YTN에서 있었거든요. 네. 메르스 사태 당시에 한 이제 의료인이 숨졌다라고 보도를 했다가 오보로 밝혀져서 사과를 했었는데 당시 YTN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제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어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되는 중징계인데 이번에도 그런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YTN에서 정말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속보보다는 정확성에 더 치중하도록 매체 특성을 더 고려해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의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간단히 팩트체크해 보면 교수님 심정지 상태가 곧 사망 상태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심정지 상태라고 할 때 네. 인공호흡을 하거나 네, 뭐 네. 그 제세동기 이런 네, 걸 가동을 하면 네.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네. 그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물론 심정지가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원 밖에서 네. 길이라든가 특히 가정에서 이제 심정지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현장에서 얼만큼 빨리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생존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상황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 주변 분들이 가슴 압박을 했을 수도 있고 응급 구조돼서 빨리 출동해서 현장에서 가슴 압박을 해서 어느 정도 심정지 상태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정지와 사망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체크 한번 해봤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보도할 때 아무리 정확하게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